오늘 만두 이야기는 정치적 존재로서의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존재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벌써 총선이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4월 2일자입니다. 사전투표까지 진행됐는데 좀 늦게 올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노동자를 생각해 봅니다. 이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권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정치적 존재로서 노사관계,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국민, 조합원의 권리 이런 영역으로 이 정치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죠.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면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이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금과 이윤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임금이 오르면 이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다라는 것을 이윤과 임금 사이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노사 간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는 단체 행동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측이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은 사측의 이윤을 늘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만두지부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투쟁을 외칩니다. 그것은 사측이 순순히 내놓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죠. 자, 조합원 통제력 대 사용자의 통제력.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노동조합을 두고 조합원 동지들은 한쪽에서 조합원 동지들은 통제력을 쥐려고 하고 사측은 사측 방향에서 통제력을 쥐려고 합니다. 이 줄다리기가 긴장된 관계 속에서 이어진다는 얘기죠. 만두에서 사용자를 대변하는 것이 흔히 녹용팀이죠. 그런데 이 모두 같은 직원이라는 또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일꾼들과 녹용팀 직원들은 싫어서가 아니라 부여받은 임무의 특성상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게 되죠. 이럴 때 이 개인적 관계와 공적 관계의 구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녹용팀 직원과 때로는 지역 선후배이기도 하지만 노조 간부라는 것은 개인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서로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공적 관계로 분리해내는 것이 노동조합 간부의 기본 자세죠. 그래서 노조 간부는 조합원 대중의 통제 아래 자신을 낮추는 법이죠. 근데 기업노조 초기에 주로 일대가 되겠는데 초기 간부들이 백지 위임장을 써가며 사측과 교섭했으니 스스로 대중 쪽 통제를 벗어나서 사측의 통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지금 만두 노조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스스로 대중적 통제를 벗어나서 사측 통제 아래 들어갔다는 거죠. 노동조합의 성패는 조합원 통제가 실질적인가 아니면 사측의 통제가 실질적인가에 따라 나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조합원의 통제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고 단계를 따지자면 이 집행부 불신임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 단계입니다. 그리고 체결 찬반 투표에서의 부결, 또 찾자면 과반 미만 득표자에 대한 후보 박탈, 선거에서 노동조합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일 경우에 과반 미만 득표자는 후보 박탈이 됩니다. 이 정치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는 단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이지만 노동조합 선거에서는 과반이 전제가 됩니다.
단독일 경우에. 물론 만도에서는 집행부 불신임 투표까지는 진행됐지만 가결된 적은 없습니다. 사용자 통제력의 최고 단계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사용자 통제력이 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지위임, 이것이 큽니다. 그리고 직권조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사측이 구워 삼는 거죠. 그리고 무쟁이 몇몇 년으로 이름 붙는 경우가 사용자 통제력의 최고 단계에 달했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통제력은 누가 지겠습니까? 누가 져야 될까요? 지난 2012년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주기 위해서 사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합니다. 폭력적으로 직장 폐쇄를 단행한 거죠. 문을 막고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출입을 막았죠. 물리력을 동원한 행동이었고, 또 하나는 개인 홍보물을 금지시켰습니다. 취업 규칙에는 사측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2012년이 되기 전까지는 통상적 관례적으로 그걸 다 인정해 왔습니다. 근데 직장 폐쇄와 동시에 개인 홍보물을 막았죠. 이 현장 홍보물은 어떤 의미였냐 살펴보면 사측도 비판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통제력을 조합원 동지들이 움켜쥐게 만들 수 있었던 상징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철의 노동자가 그 역할을 하죠. 노동조합 통제력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2022년과 2023년 만도지부도 함께 했지만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그동안 만도노조, 기업노조인 만도노조는 쟁의행위 자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한테. 이거는 조합원 동지들한테 묻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사측이 거의 수용했을 때는 안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요구와 거리가 있다면 이것을 쟁의행위로 돌파할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만도노조는 2022년과 2023년 쟁의 찬반을 물었던 겁니다. 대중적 통제력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거죠. 사측도 이에 맞서서 만도노조에 협박했다고 하죠. 눈 내릴 때까지 교섭해보자라는 거죠. 결국 노동조합의 통제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쥐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12년 직장 폐쇄 이후 사측은 다수인 만도노조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만도노조가 다수노조고 만도노조를 통제함으로써 전체를 장악해 왔던 겁니다. 따라서 만도노조가 사용자 통제력을 끊어내는 것은 만도노조 자체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소수노조인 만도지부는 물론 전체 직원들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지난 철야노동자 13-145 3월 20일자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된다를 통해서 던진 질문은 노동조합의 통제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었던 겁니다. 노동조합의 통제력, 조합원 동지들에게 있는가, 사측에게 있는가. 만도노조 익산지부와 사측은 점심시간 음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평택노동팀에서는 점심 식사 때 만났던 당사자들을 조사인지 면담인지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만도지부가 철회 노동자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누가 쥐어야 하느냐, 공과 사는 구별돼야 한다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평택 노동팀에서 당사자를 불렀을 리가 없겠죠. 사측과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은 금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측은 2012년 한 번 움켜진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통제할 수 없게 되겠죠. 현장 홍보물 금지는 이러한 일환 중에 하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 금지라는 금기를 그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깬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측이 노리는 바는 전체 조합원들에게 너희들도 조심하라, 입조심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측의 부름을 우선 지금까지 사측의 부름을 거부했던 이유는 제3자의 제보를 근거로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라는 사측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존재로서 노동자는 사측과 일상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선 저항도 마찬가지죠. 시행령을 통한 조합비 회계 공시를 금속노조가 거부했죠. 이것도 역시 정권에 순응할 것인가 라는 진지한 물음으로부터 나온 결론입니다. 오늘 4월 10일 총선과 사전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더 나아가 노동자 서민 세상을 위한 정치적 실천도 상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